나오네요. 마침 이제 계산할 거라고. BTC랑 XRP 가죠. BTC는 재미로 보세요. BTC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보시죠. 자, 계산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할 건데 뭐를 할 거냐면은 한 가지 모델을 더 도입을 할 겁니다. 평가를 하기 전에 바로 뭐냐면 저도 많이 말씀드린 거, 실패와 성공 케이스를 약간 수학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BTC도 언급이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우리들의 큰 관심사는 아니죠. XRP 바로 갈게요. 자, 여기서 XRP 성공 케이스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써있죠. XRP 석세스 케이스라고 나와있죠. 자, 어떤 상태냐면 XRP가 성공한 케이스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세계에서 XRP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겠죠. 당연히 어떤 부분에 적용되어 있냐면 와이들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XRP가 적용이 됐는데 금융사가 사용하는 거,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왜 이런 메시지가 뜨죠? 개개인들이 쓰는 거, 어디요? FX 트랜잭션으로 영향 줄 수 있는 트랜잭션으로 쓰는 거. FX는 포린 익스체인지를 얘기하죠. 외환. 그런 상태가 된 상태를 바로 우리는 XRP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은 대충들 알고 계시죠. 이미 여기 페이퍼에서도 그 상황이라고 정의를 하고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보통 25%의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를 하겠대요. XRP가 성공할 가능성이 25%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고, 남은 75%는 당연히 여기 써있죠. XRP가 실패할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XRP가 실패할 케이스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각 케이스별로 확률은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0%, 총 75% 중에 30%는 이 사람들은 그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립토 에셋이 현실 세계에 반영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막 규제나 이런 거에 막혀갖고 반영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75% 중에 대략 30%는 이 케이스일 것 같고, 그리고 20% 확률은 스위프트가 여기 써있죠. 스위프트 컨소시엄이 이제 이노베이트, 혁신을 일으켜갖고 XRP가 없어도 릴라이온은 뭔가 의존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RP 없이도 뭔가 성공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런 케이스를 대략 확률을 20%로 본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겠죠. 나머지 25%. 자, 보죠. 25%도 두 개로 나눴네요. 그 중에 15% 확률로 실패할 케이스는 이제 컴피티터 나왔네요. 경쟁자들이 이제 뺏어가는 거죠. XRP와 경쟁을 해갖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건 왜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네. 부차 산업, Create Alternative Standard. 나머지 10%는 그거죠. 아까 성공한 케이스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일부의 지분을 가져가는 걸 얘기해요. 경쟁사들이. 서브 인더스트리라고 얘기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략 75%는 이런 식으로 실패할 확률이 있고, 나머지 25%는 성공할 확률로 보는데, 이거 역시 가치 평가를 할 때 수학적으로 계산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BTC, 비트코인 관련된 거니까 패스할게요. 굳이 안 보겠습니다. 자, 이제 XRP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포렉스 트레이딩, 바로 외환시장 트레이딩 같은 거를 좀 언급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논문 수준이기 때문에 다 달려있어요. 지금 보세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85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루에. 그러면서 여기 주석이 10일이 달려있죠. 잠깐 볼까요? 어펜덕스가 다 나있죠. 레퍼런스 어디서 긁어왔는지. 그리고 아래에 주석에도 나와있겠죠. 잠깐 볼게요. 10일. 10일이 나와있는 게 어디였지? 10일. 그 출처가 나와있어요. 설명이. 여기 있죠. 10일. BCG가 뭐죠? BCG 어느 단체일 것 같은데. 그리고 10번은 월드뱅크고요. 10번 이거. 크로스보더 레미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미턴스 시장은 작습니다. 규모가. 상대가 안 되죠. 이거는 월드뱅크 출처고.
그리고 BIS 출처인 게 있는데 12번. 이거 5트릴리언. 외환시장이 하루당 5트릴리언이에요. 5조 달러예요. 하루에 대략. 자, 그래서 이런 시장 규모들을 언급을 하고 또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막 이런 것도 얘기하죠. 문제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XRP 성공 케이스가 아까 정의가 됐잖아요. 어떤 상황이 크로스오버드 페이먼트에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공한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한대요. 레미턴스 시장을 점유한 건데 보시면은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쿠알릭스 그리고 이런 애들처럼 이미 알려진 애들, 파일럿 한 애들이 이제 실제로 XRP를 쓰게 되고, 그리고 스트롱 어덥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적용이 좀 많이 돼 있는 거를 좀 약간 스트롱이라는 형용사 써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적용이 막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뿐만 아니라 약간 스탠다드처럼 강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다른 걸로 바꾸기 힘든 상태, 그런 걸 스트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포렉스 트레이딩에 적용이 돼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볼게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아유, 코포릿 또 나오네. 코포릿 페이먼트도 이게 나오네요. 그 아까 대금 청구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정의를 합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굳이 또 한번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설명 쭉쭉쭉 하고 이제 공식에 집어 넣을 겁니다. 자, 나오죠. 우리가 제일 궁금해했던 거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그 아까 정의 산수식 나왔을 때 트랜잭션 볼륨 나왔었죠? 네. 아니, 볼륨이 아니라 트랜잭션 디맨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볼륨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하이 에스티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약간 높게 봤을 때, 그리고 로우 에스티밋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측정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리테일 레미턴스 볼륨이랑 그리고 코퍼리 페이먼트.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쓰는 거 말한 거죠. 이 브릿지 커런시로 쓰고 대금 청구할 때 뭐 XRP 브릿지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이런 애들이 직접 XRP를 들어갖고 그거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할 거예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트레이딩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법정화폐들이 이제 외환시장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브릿지로 쓰일 수 있겠죠. XRP가 좀 더 기존과 다르게 효율적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지금 마켓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환시장이 압도적이죠. 하루당 5트릴리온. 데일리 맞죠? 데일리 맞겠죠? 아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네. 데일리인지 아닌지. 데일리 맞겠죠. 맨 마지막에 합산해갖고 데일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니까. 그리고 85 빌리언 달러니까 850억 달러. 그리고 이거는 15억 달러. 그죠? 맞죠? 네, 맞죠? 15억 달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현재 마켓 사이즈를 놓고 대강 연간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그 통계 수치를 갖고 왔어요. 얘는 3%씩, 5%씩, 8%씩 성장한다. 그래서 2030년 때는 대략 이 규모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이 시장마다 지금 하이 에스티밋이에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수적인 측정이 아니라 좀 약간 기대를 높게 보고 측정하는 게 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한 3%로 잡았어요. 그리고 코퍼리 페이먼트는 한 40% 점유할 수 있겠지. 그리고 리테일 레미턴스 시장은 그래도 75%는 먹겠지 해서 데일리 볼륨을 산정해냅니다. 그래서 토탈이 556 빌리언 달러로 계산을 해냈어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은 191 빌리언 달러라고 측정을 해냈습니다. 데일리 볼륨을요. 자, 그래서 대략 이 산정 방식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2030년에 XRP 데일리 트랜잭션 볼륨은 하루에 적게는 190억 달러, 많게는 56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 어떤 경우에 XRP가 성공했을 때.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볼륨을 이렇게 측정을 해냈죠. 두 가지를 나눠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랑 그리고 약간 기대치를 높여갖고
긍정적으로 더 잘 됐을 거란 케이스로 나눠서 두 가지 산정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t, 아까 t 값 나왔었죠. v분의 1 기억하시나요? 그 모니 자금의 흐름 속도, 그거의 역수관계가 되는 게 바로 t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데이터를 넣을 거, 산수식에 넣을 거를 다 계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여기 써있네요. 이 XIP에 대한 이 특정, T값 특정하는 거는 어렵대요. Ultimate Structure, the market will take it known. 그러니까 XIP 마켓이 얼마나 이게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두 포함해서죠. 은행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홀드할 것들, 이런 것들, 익스체인지 XIP.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좀 산술식으로 수학적으로 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숏 홀딩 피리어드,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짧게 보유하는 것들, 여러 가지 리퀴디티 니즈라던가 이런 거 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10으로 잡네요. 보면은. 그래서 T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10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측정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아까 설명드린 사유로 해서. 그래서 여차저차 해갖고 이런 정황상 한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T를 잡았습니다. 10을. 그리고 이제 나오네요. 또 그러니까 스토어 오브 밸류, 바로 스토리지 디맨드 밸류가 나오는데, 자 보죠. 이거는 시장 전체를 잡았네요. XIP나 비트코인 따로 나누지 않고 오늘날의 통계 자료를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산술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할 게 딱히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장, 이 퍼센테지 범위로 잡아갖고 사람 숫자별로 대충 이 정도 되는 거 통계치 갖고 와갖고 그냥 그 통계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대충 오늘날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0.1%는 지금 이 정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서 이 통계치를 활용해갖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XIP도 나와 있겠죠. 뒤로 가볼까요? XIP 같은 경우는 Generate Signification Adoption for Cross-Border Transaction 모델 키는 Criterion Established Robust Underlying Injection Over Time XIP. 저도 되게 너무 오랜만에 봐갖고 결과론적으로 투팩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네요.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네, 결국에. 키는. 아무튼 결국에는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요 부분 참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부분이랑 좀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치를 활용해 갖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N이 나오네요. 또 이 코인 서플라이, 이제 그거죠. 서큘레이션, 시장에 풀려 있는 거. 비트코인은 패스하고 XRP는 올해 6월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409억 개, 407억 개 정도 나와 있죠. 당시에는 392억 개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락업된 거, 여기도 설명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겠죠. 400억 개가 서큘레이션 서플라이면 나머지 600억 개가 이 정도 되니까 그게 나와 있고,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죠. 리저브 돼 있다고, 리플이 갖고 에스크로 돼 있다고 여기도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마찰 지수, 마찰 지수는 1을 썼네요. 그냥 여기선 1을 썼네. 아까는 아까 안 나왔죠. 이거는 1을 썼네요. 결국에 선택을 1을 했어요. 그냥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held fraction reserve basis fiat banking system. 이거는 change given strong incentive from forward deposit reserve because it's value. 결과론적으로 마찰지수 없는 거나 다름없게 그냥 1로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i라는 걸 넣었죠.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 여기에서 같은 경우 2030년까지 해갖고 잡기 위해서
이거 연간 변화하는 수치를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잡았습니다. 이거를 몇으로 잡았을까요? 히스토리컬 베타. 이게 무슨 신용평가 기관 그런 건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S&P 500 되는 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좀 인용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 해갖고 결국에 결정하는 건 뭐 4.5에서 5.5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8.5를 쓰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거 어느 기관 같은데 한번 검색 좀 해볼까요? 잠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시장지수구나.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 인덱스를 활용했네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8.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죠. 이게 T.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르는데 그거 기간 T로 잡았어요. 피리어드를. 그래서 여기서는 12년, 그죠? 30년을 잡았기 때문에 12로 잡았죠. 2030년쯤에 그런 펀더멘탈한 밸류를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계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계산 들어가죠. 이 산술식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비트코인은 생략할게요. XRP를 바로 보죠. 우리 XRP가 궁금한 거니까. 아까 산술식 도출한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 다 계산을 합니다.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봤을 때, 너프하게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계산,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앞서 언급됐던 데이터들 이렇게 쭉쭉쭉 다 집어넣어요. 이거 85% 쓰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2030년쯤에 본질적인 가치를 계산하는데 현재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계산식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2달러 정도, 33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2030년 때 33달러가 아니라 현재 달러 가치 기준으로 2030년의 미래 가치가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은 오늘날 달러 가치로 봤을 때 대략 XRP의 가치는 33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산을 해서. 이거는 되게 그거죠. 너프하게 봤을 때. 그리고 타이트하게 봤을 때는 6.4달러 정도 계산이 됐네요. 네. 아까 열심히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시장 데이터들을 긁어와서 계산했을 때 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아까 저희가 XRP가 실패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걸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25% 정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33달러에 0.25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XRP의 가치는 펀더멘탈한 가치, 이 성공과 실패 확률까지 포함을 시켜서 반영해서 나온 거는 8달러.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공한 케이스 25%니까 0.25 곱해서 1.59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는 최소 1.59달러에서 8.23달러 정도로 잡은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냈고 결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 변수들을 산술식화 시키고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레퍼런스로 인용을 했죠. 아까 보시면 S&P 500 그 지금 대기업 관련된 주식 지수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그 안에 들어간 변수들을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계산해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비트코인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13,600에서 28,10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는 결론에서 좀 핵심적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걸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결론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연구, 이 결론에 이르는 이 BTC와 XRP 이 정량적인 수치를 봤을 땐 여기 나오죠. 언더밸류라고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는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인데 언더밸류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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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여기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눈에 배질 않네요. 눈에 배질 않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쭉 읽어봐야 되나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suggest many price level but efficient market today commerce down present value transaction this requires revenue. 아,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와서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뭐 생각이 나면은 말씀드리던지, 중요한 게 아니면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볼 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랜만에 봤어, 저도. 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보신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을 빼고 계산한 거예요. 버블 빼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버블을 빼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좀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이라던가 이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거를 얘기한 저자의 접근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결함은 없는지, 모호하진 않은지,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둬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접근 과정에서 사실 이런 통찰력을 얻긴 힘들잖아요, 일반인인 우리가. 근데 지금 이런 접근 방식이나 계산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 저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떤 접근 방식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계산 방식 자체가 틀리거나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리다면은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결함이 없고, 그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고, 그 과정 자체가 뭔가 다 하나하나 포인트가 다 맞다고 하면 결론은 정말 맞을 확률이 높고 더 진실에 근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을 두고 머리에 새겨 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펭굴린 사람 아닌데요? 만약에 펭굴린 사람이라고 이해하셨다면은 그거는 약간 오해가 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봤지만은 이 사람 보드 멤버예요. 지금 수자네 씨는. 이 약간 펭굴린 사람이 아닌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교수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산업에서도 보드 멤버나 이런 걸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 볼까요? 단순히 펭굴린 사람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여기 지금 있죠. 예. 이 사람들 펭굴린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수잔 애쉬 거거든요? 아마 외모상? 예. 그렇게 보셨다면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이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보드 멤버들이. 예. 약간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소하신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리프사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지금 리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저자인 겁니다. 지금 120불 또 나왔어. 그쵸. 그렇다고 저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배울 건 많이 있죠, 확실히. 저런 접근 방식이나 계산 방식, 저희는 누군가 얘기 안 해주면 생각하기 힘든 방법들입니다. 근데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예. 넥타이 부대는 아니에요. 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허접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죠. 제가 숫자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거는 아까 프리젠트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을 가정하고 그때 마켓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계산을 했지만은 현재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그 밸류 값을 디스카운트 내기 위해서 연간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매겨갖고 2030년 당시에 달러 가격이 이게 아니라 오늘날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높게 봤을 때 34달러까지 볼 수 있다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한 거예요. 계산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면서 말씀 안 드렸네요. 중요한 거는 가정했을 때요. 가정했을 때. 잠깐 볼게요.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높은 기대치로 그냥 너프하게 생각했을 때 마켓쉐어를 보세요. 이 가장 큰 게 포린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부분이거든요. 외환시장이거든요. 근데 3%로 가정했을 때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의 이 가정과 다르게 예를 들어 10%를 먹었다. 그리고 레미턴스는 뭐 90%까지 먹었다. 그리고 코퍼리 페이먼트는 한 60% 먹었네. 그럼 이 가정 계산식에 들어간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오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 적용돼 갖고 볼륨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 수학적인 계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뭐 3배가 곱해질 수도 있죠. 아마도 데이비드 슈왈츠가 직접 자세하게 자기도 이런 계산법을 썼어. 아까 120불 보신 거 있잖아요. 이런 계산법을 썼어.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비슷한 계산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슈왈츠도 수요와 공급의 그런 기본적인 거 맥락에서 나와갖고 계산을 했겠죠.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안 했으면은 그런 얘기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에 없는 페이먼트를 늘어나갖고 페이먼트가 늘어나서 그것도 리프사가 가져가면 여기서 몇 배를 더 곱할 수 있다. 사람들이 홀딩하는 거에 따른 간접적으로 수요 상승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얘기한 이 가격에 몇 배를 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못 하겠죠. 예. 그냥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데이비드 슈왈츠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했는데 이 지금 적용된 수치가 늘어나면은 볼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정과 다르게 만약 이거보다 더 높다.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아까 보신 34달러 정도가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에 달려있다고. 여기 적용 수치에 따라 이 볼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리프 CEO도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AMA 때도 볼륨을 얘기했잖아요. 중요하다고.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이 얼마나 되느냐. $1,000이 적정가라고 했다고요? 리플사가 $1,000이 적정가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까보니까 $1,000이 적정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리플사가 XRP는 $1,000이 적정가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동거를 들어봤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설마 또 싸우신 건 아니겠죠? 예, 아마 저도 혜연빈님과 비슷해요. 아마 코일이나 이런 거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리플사가 직접 뛰어든 시장만 계산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오는 볼륨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책에서 보셨어요? 그게 시영님이 말씀하신 게 그 출처가 뭐냐면요. 작년 불장이 오기 전에 리프사 직원이 어느 자리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2017년 연말까지 XRP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냐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 1달러는 가겠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와전돼 갖고 리플사에서 XRP의 적정 가격을 1달러로 보고 있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네, 맞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힘든 게 이제 혜연비님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이죠. 사람들 홀딩. 그게 뭐 홀딩 하는 이유가 뭐 욕심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막 원래는 그냥 경제학이 대세를 이루다가 요즘 대세 이루는 건 행동 심리학에 기반을 둔 그런 경제학이죠. 왜냐면 경제학 자체가 그 전제로 깔린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 전제로 출발한 게 경제학인데 실제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해갖고 행동심리학 이런 거를 붙여갖고 경제학을 응용시켜갖고 결합시켜서 좀 보고 있죠, 요즘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혜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학으로 좀 풀어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을 계산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